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세요. 중국 담당하는 정정영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좀 월 단위로 다음 달의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로 계속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곧 8월을 맞이해야 되는 입장에서 도대체 7월에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8월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7월의 가장 핵심적인 이벤트는 무엇보다도 2분기 경제성장률의 발표였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고요. 특히나 블룸버그라는 글로벌 시장기관의 조사 예상치였던 7%대도 하회한 6%대로 떨어졌습니다. 사실상은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성장이 그렇게 세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 하반기 전망에서 말씀드렸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중국 제조업 경기의 회복과 함께 고용이라든가 좀 선순환 구조가 어느 정도 재개되는 시기로 보고 있고요. 그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제가 고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최근 중국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로 실업률, 그리고 취업, 청년 취업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20%를 훌쩍 넘으면서 이 전체 실업률의 하락과 반대로 청년 실업률의 상승, 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는 중국 내부적으로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은데요. 저는 이게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는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용시장의 수급 관계가 밸런스가 맞아질 가능성이 전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근거로요. 구글 검색 지수라고 하죠. 어떤 키워드가 많이 검색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건데 중국의 중국판 구글이죠. 바이두에도 같은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량을 키워드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봐봤습니다. 첫 번째는 구직이라는 키워드고요. 또 하나는 구인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구직이라는 건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인 거고요. 구인이라는 건 사람을 뽑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인 거죠. 이 두 가지를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두 개가 비슷하다가 한 6월부터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사실 구인이라는 키워드와 구직이라는 키워드 모두 1월에서 4월까지는 과거의 평균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검색량이 100이었다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검색량 수준은 한 20에서 30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 사람을 뽑고자 하는 의지와 그리고 일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모두 부족했던 거죠. 근데 5월부터는 이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구직이라는 검색 키워드는요, 5월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고 6월에는 확실하게 과거 평균에 붙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로 구인이라는 키워드는 여전히 과거 수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일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슬슬 내가 고용시장에 진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사람을 뽑아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기업 경기가 완벽하게 신규 투자 관점에 신규 채용을 할 정도로 개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심스럽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인이라는 의지와 구직이라는 격차가 야기한 이 실업률이 지금 계속 치솟아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게 계속 구조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중국의 실업률이라든가 고용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생각으로 하반기는 오히려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월부터 4월까지 그러니까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는 과정 중에는 기업과 일반 개인들이 모두 일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개인들 쪽에서 먼저 내가 일을 구해보자라고 하는 의지가 바뀌었다는 건 정체되어 있던 경제에서 조금이나마 개선의 여지가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결국에는 고용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사람을 뽑을 만한 여력이 생기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 부분이 6월의 경제지표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의 산업 생산은요, 지금 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전월 대비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이 지지난달 대비해서의 상승폭보다
이번 달이 지난달 대비해서 상승폭이 더 커진 것이죠. 즉, 한 기업의 생산 활동이 매월 더 개선폭이 커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빠르게 재개되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생산이 빠르게 재개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고용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봐주시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지금의 생산 활동이 과거의 평균 대비해서는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계속 주장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이 5월, 6월, 7월이 중국의 악성 재고 저점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각 제조 산업별로 이제 본인들의 수요가 확실하게 올라가는 기업들 중심으로 다시 재고를 쌓기 시작할 거고요. 제조업 전반적으로도 이제는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는 국면으로 이미 진입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적인 재고 조정을 위해서 생산 가동률을 낮추거나 아니면 사람을 덜 뽑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가동률을 올리고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거나 원재료를 구매하는 과정 중에 신규 채용이 다시 한번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는 게 하반기 경제에서 조금 더 길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의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그 사이클상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이클을 조금 더 가속화시켜주거나 아니면 강도를 조금 더 세게 해줄 수 있는 이벤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국회인데요. 제가 몇 차례 영상을 통해서 정치국회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치국회의는 매달 열리는 회의인데 4월과 7월처럼 분기 성장률이 발표되고 나서 진행되는 정치국회의가 중요하고요. 제가 4월달 리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그 회의록에서 최고 지도부가 평가한 1분기 경제는 예상보다 좋았다였습니다. 저희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경제가 2분기, 3분기, 4분기 추가적으로 반등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4월부터 이제 대부분의 숫자가 예상 대비 못 미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쇼크가 나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에는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도 낮게 6%대로 찍혔는데요. 그리고 나서 진행된 이 7월 정치국회의에서는 경제평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상보다 좋다라는 단어는 당연히 빠졌고요. 원래 회복해야 되는 속도대로 회복했다라고 합니다. 즉 엄청나게 악화된 건 아니었지만 1분기 대비해서 반등의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다라고 인정하는 회의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 중에 사실은 7월 정치국회 열리기 직전까지 글로벌 기관이나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어떤 부양책, 특히나 이 부동산 부양책을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토론이 많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을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이 문구를 말씀드리면 공급과 수요 간의 균형이 깨지고 심각한 변화를 지금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적정 시기에 부동산 정책을 조정할 것이다라는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이 문구를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깨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급이 과하거나 수요가 과하거나 공급이 딸리거나 수요가 딸리는 거겠죠.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공급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수요가 이를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정부는 이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를 바꿨고요. 그 정책에 대한 기조의 세부 항목으로는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준공하고 최종적으로 인도하는 걸 보장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멈춰있던 공사 현장을 다시 재개를 시켜서 원래 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겠다라는 거죠. 그건 작년 8월부터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주면서 부동산 개발사들의 공사 현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올해 연초부터 부동산이 안정적으로 인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공급 사이드에서는 중국 정부가 이끌어가고 싶은 대로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뒀다라는 거죠. 하지만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 준공된 부동산이 인도되는 것에 반해서 수요치,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부동산이 더 살아날 거야 라고 믿고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수요 측의 강도는 생각보다 세지 않았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서 말씀드린 문구의 후반부에 있었던 적정 시기에 정책을 조정하겠다라는 이 정책의 컨셉과 타겟은 저는 공급보다는 수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저는 무주택자를 위한 추가 지원보다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훨씬 더 부동산 매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예상했던 거를 좀 뛰어넘는 뉴스 보도였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건 원래 2선이나 3선 도시 정도의 정책을 좀 집중하는 것이었는데 7월 중순에 나왔던 그 블룸버그 뉴스에서는 상하이나 베이징처럼 중국의 대도시를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이 탑티어 도시들 중심으로 매매 제한,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의 정책을 고려 중이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블룸버그 역시도 누군가한테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뭐 확정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제가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최소한 지금 계속해서 규제가 돼왔던 대도시마저도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방주불초라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조로 쓰고 있었던 건데요. 부동산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부양을 쓰겠지만 이게 절대로 투기를 위함은 아니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를 했어서 사실 부동산 부양책에 항상 어느 정도 캡이 씌워진 것 같다라는 피드백이 많았었는데 이 방주불초라는 단어가 정치국회에서 빠졌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작년 7월에도 올해 4월에도 방주불초라는 단어는 유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부동산 환경을 보고 중국 정부가 결정한 건 방주불초라는 단어를 빼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 단어가 투기를 용인하겠다, 투기를 독려하겠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도시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정도로 중국 정부가 공격적인 부동산 정책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주불초라는 표현을 빼는 것도 지금 상황에선 전혀 어색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8월 이후부터는 훨씬 더 구체적인 목표치와 함께 숫자와 함께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혹은 뭐 조금 더 나아가서 지원책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진핑 주석이 국가 주석이 된 건 2012년 말 2013년이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진행됐던 모든 정치국 회의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나온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자본시장의 활력을 높이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뉴스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정치국 회의라는 이 최고 지도부 수뇌부 회의에서는 특히나 회의록의 문구에 작성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도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는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건 결국에는 시장 심리를 자극시키겠다라는 것이고요. 뭐 금융시장에 정부 자금을 넣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라기보단 최근에 중국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친시장적인 변화들, 일련의 변화들을 자본시장까지 어느 정도 온기를 넓히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전후를 통해서 금융이나 아니면 경제와는 좀 상반된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시진핑 주석이 그가 주재했던 최고 지도부 수뇌부 회의에서 직접적으로 자본시장을 언급하면서 자본시장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활력을 제고시키겠다, 투자자들의 심리를 다시 한번 개선시키는 방식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이 문구를 넣으면서 최근의 일련의 변화에 한 번 더 하이라이트를 주는 이런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10년 만에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어떤 지원책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감이 잘 안 잡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 문구가 지금까지 없었다가 생겼다라는 건 무에서 유가 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에는 충분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짧지만 굵은 멘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너무 배신감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하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특히나 제가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 중국의 컨셉, 경제 컨셉이나 주식시장의 컨셉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결국에 올해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이익 체력을 올려가면서 경제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만 하는 지금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 하나만으로는 더 이상 시장이 충분히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걸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을 7월 정치국회의에 담았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부터 길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인 친시장적 정책 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4, 5, 6월 2분기에 있었던 그런 중국의 경제적 충격이나 아니면 금융시장 충격에 머물러 계신다기보단 조금 더 이익 사이클이 올라가는 관점에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모멘텀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치국회에서도 다시 한번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경제 반등을 약속을 했던 것만큼 기대를 조금 더 높여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간중간 중국 관련된 핵심 내용이나 아니 꼭 알아야 되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자주 업데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